2세대 별이라고 했어. 그 이유로는 지구에 금, 우라늄이 있거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네,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는 누군가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 먼저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정을 볼게. 얘들아, 이름에 다 태양을 예로 들어놨지만 태양을 대입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성간물질이 성운이 되고 그 안에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주계열성이 되는 그 과정 똑같아요. 알겠지? 근데 원시별 대신에 원시태양, 주계열성 대신에 태양, 이렇게 언급한 것밖에 있는 다른 점이 없어요.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누군가의 초신성 폭발로 형성된 성운으로부터 태양계 성운이 되었고, 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회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떤 중심부가 있고, 입자가 이쪽으로 몰려들 때 얘는 위치 에너지가 높지. 근데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빨라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 회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폭발을 하는 것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그 움직이는 상태에서 얘네가 성운이 되고 성간물질이 되면 회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얘네들은 서서히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서서히 회전을 시작할 때 뭔가 엄청 큰 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돌아. 이렇게 도는 그런 상황. 빨리 돌지도 못해요. 엄청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서서히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태양계의 성운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 성운 안에서도 구심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럼 점점 수축에서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점점 수축을 시작을 하고요. 수축을 하는데 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일단 1차적으로는 수축을 하니까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계속 바뀌어서 라는 말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선수가 그 빙판에서 회전을 할 때 팔을 펴고 회전을 하면 느린데, 갑자기 빨리 회전하고 싶을 때 팔을 몸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엄청 빠르게 돌잖아. 그러다가 다시 팔을 펴면 느리게 돌잖아. 그게 가군동력 보존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회전력의 그 이유를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대입을 해보면, 수축하다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수축에서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이야. 무게 중심의 거리가. 그래서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때 원반 모양으로 형태가 변하는데, 원반은 이런 형태를 원반 모양이라고 하지? 이 원반 모양으로 바뀌는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 외우세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 때문에 원반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자, 원심력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어떤 물체가 이 중심을 두고 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중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든, 이런 원운동을 하는 어떤 한 입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입자는요, 이 회전하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그 구심력식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R분의 mv 제곱이었었죠. 네, 이게 구심력식이에요. 그럼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구심력은 크네. 그지? 속도가 빠를수록 구심력이 크네. 근데 그 구심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성력인 원심력이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뭔가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함께 받게 되는 거야. 구심력이 있으면 항상 원심력은 따라다니는 거야. 버스가 갑자기 가속되면 내가 원래 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력을 갖듯이 구심력의 관성력이 원심력이에요. 그럼 이 원심력을 갖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항상 크기가 같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봐. 계속 회전 운동을 시작했다 했으니까 이 가스들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깥을 향하려는 원심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부에는 물질의 수축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원시태양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서 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 원시태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였지?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조건. 두 가지.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그치. 밀도 높고 온도가 낮아야 되잖아.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 물질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데 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좀 잘못 구사된 거고 쌤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원시태양이 시작이 됐어. 그럼 원시태양이 되면 중력 수축을 거듭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어. 알겠지? 근데 여기는 꼭 온도가 상승해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조건 자체는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이고 걔네가 수축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졌고 우리가 사실 시작 시점 말고 무르익었을 때 걔 원시태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세요 얘를. 그 이후에 바깥쪽 원반 부분에는 가스와 먼지가 분포한다. 자, 바깥쪽 원반 부분에 가스와 먼지가 분포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이 태양이 원시태양 단계에서도 온도가 높긴 해. 얘가 주계열성은 아니지만 왜냐면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내부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내부 압력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태양풍의 근본이에요.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주변에 내부 압력에 의해서 뭔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바람을 태양풍이라고 하잖아. 그럼 태양풍이 부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분필가루가 굉장히 많지? 근데 여기 금속도 좀 있고 모래도 있고 입자의 밀도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다고 하자. 지우개 가루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게 되면 진짜 가벼운 분필가루는 되게 멀리 날아가는데 만약에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좀 있었다면 내가 후 부는 거에 잘 안 날아갔을 거라는 거지. 질량이 커서. 그럼 그 이유는 FNLA로 설명할 수 있잖아. 질량이 크면 가속도 작아. 이미 일정할 때. 후 부는 힘은 똑같았는데 질량이 작으면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속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태양, 원시태양 주변에는 태양풍이라는 게 존재했고 태양이 지금 내가 후 분 것처럼 후 불었다고 생각해봐. 사방으로. 그럼 이 주변은 어떤 상황이겠니? 수소와 헬륨 같이 가벼운 것들은 엄청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여기 다 수소 헬륨이 수소 헬륨 뿐만 아니라 아주 가벼운 원소들은 이쪽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그럼 몇 되지 않는 산소나 규소나 금속질, 암석질 있죠. 금속과 암석을 이룰 만한 이런 입자들은요. 이 안쪽으로 무거우니까 안쪽에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잖아. 그럼 이쪽에 있었던 태양계 주변에도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고 금속 암석은 진짜 극히 일부였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여기서 형성된 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예요. 그죠? 자, 그럼 수소 헬륨이 멀리 밀려났고 여기도 온도가 낮았지. 그럼 온도가 낮으면 뭉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온도가 낮으면. 그럼 온도가 낮은 이쪽에서 먼저 이런 거대한 행성들, 미행성체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금속질, 암석질 있는 곳은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수금, 지화 같은 지구형 행성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쪽 원반 부분에 가스와 먼지가 분포하고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반 부분에 있었던 가스와 티끌인데 사실 이 원반 부분의 가스와 티끌은 질이 다르긴 해요. 안쪽은 무거운 가스 티끌, 그 다음에 바깥쪽은 가벼운 가스 티끌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구심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뭉쳐지면서 많은 수의 미행성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수의 미행성체를 형성한 것들 중에서 90점이 되는 것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모여들었고 이윽고 이 원시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됐대. 몇 도? 수소 핵융합 반응 하려면은 별의 내부에서 몇 도여야 되죠? 몇 도 이상이 돼야 되지? 그치, 1000만 켈빈 이상이 됐나봐.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었고 그때 도달했더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주계열성인 태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미행성체들이 원시 행성으로 성장했다가 지금 현재 행성으로 진화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